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황원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확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특히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라든지 아니면은 조인트 컨디셔널 덴시티 펑션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되게 쉬웠던 문제에서 어려워지는 구간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확률이라 그러면은 하나의 이벤트만 가지고서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들을 풀었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X랑 Y라는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것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특히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X가 있고 Y가 있을 때 Y값은 항상 X보다 작다라는 되게 강력한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확률 문제들이 항상 보면은 한두 줄로 되어 있지만 실제 풀이 과정은 조금씩 복잡할 수 있으니까 본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동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해 가지고 보신다 그러면은 아마 조금 더 빠르게 또 그리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CDF 펑션을 구하는 건데,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PDF 펑션이 주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X랑 Y라는 녀석이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녀석들이 다음과 같은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게 되는데요. Y는 X보다 작고 X는 1보다 작다는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처럼 삼각형 형태가 되고요. 여기 색깔이 있는 부분이 실제로 값이 있는 거고, 그 밖에 다른 영역은 다 제로에 관련된, 그러니까 probability가 이제 값이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조인트 PDF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CDF를 구하는 건데요. 그럼 CDF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밑변과 그 다음에 그 X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하면은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이 되고요. 결국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곱하게 되면은 1이 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probability, CDF의 최종적인 그 확률은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될 텐데요. 그래서 2라는 값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구하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수식 자체는 PDF에서 CDF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분을 해야 되고요. 적분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Y값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X값까지 E, D, U, dV 형태로 미분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X까지 미분을 할 때 여기에 있는 값은 V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값은 제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Y값이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가 0으로 바뀌는 이유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값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0이 아니라 V가 되는 이유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컨스트레인트가 X는 무조건 Y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또는 요 안에 있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0이 V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밸리드한 영역에 어떠한 X값과 Y값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녀석은 예를 들어서 0부터 X까지거나 아니면은 요 값이 있다 그러면 요 값부터 X값까지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컨스트레인트가 Y는 무조건 X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V는 이제 Y와 관련된 녀석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V 값이 있다 그러면은 요 V서부터 X 값까지 적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적분해 가지고 결과값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0이 아니라 V로 치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적분을 하게 되면은 EU는 V분의 X가 되고요. 이 녀석은 2X 빼기 2V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깥쪽에 있는 녀석을
다시 한번 적분을 하게 되면요. 이 녀석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면은 2x에 2v가 되고요. 그 녀석을 0부터 y 값으로 그 다음에 dv 형태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은 이제 2xv에 그 다음에 v의 스퀘어가 되겠죠. 예. 그 상태에서 0부터 y가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값은 2xy 빼기 y의 스퀘어가 됩니다. 0은 어차피 집어넣게 되면 다 0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값은 2xy의 빼기 y 스퀘어 형태가 되고요. 이 녀석은 이 안에 있는 녀석을 구할 때 나오는 결과값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될 영역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xy가 여기에 있는 값이 될 수도 있거든요. xy가 y 값이 이렇게 넘어서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바깥쪽으로 x 값이 1보다 더 큰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니면은 아예 0보다 작은 영역에서 x, y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총 5가지 케이스로 여기서는 그 범위를 한정시켜서 결과값을 구해줘야 되고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보이는 것처럼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있을 때 실제로 x값은 음수에 있고 y값도 음수에 값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분을 해봐야 다 제로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값이 없잖아요. 값이 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만약에 x값은 음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y값은 양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쪽 영역은 실제 2라는 값, 요 안에 있는 삼각형 안에 있는 값을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x값이 양수고 y값이 음수가 됐을 경우에는 여기는 여기에 있는 영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제로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클 때인데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y가 여기는 캐피탈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도 1일 텐데요. 만약에 값이 되게 크게 나온다. 1보다 크게 돼 있고 x가 y가 1보다 크게 돼 있는 이쪽 영역이다 그러면은 이 모든 부분을 다 적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결과값이 모두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값은 1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면적값에다가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여기에 있는 2라는 값을 곱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1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CDF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두 다 커버하면은 결국에는 프로버비티는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1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이 음수 영역에 하나라도 걸쳐져 있다 그러면 제로가 나오고 1보다 x, y가 1보다 모두 다 크다 그러면은 항상 1이 나오는 결과값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안에 실제 y가 x보다 작은 이 영역에 있다 그러면은 실제 값은 2xy 빼기 y 스퀘어가 되는 것을 이미 구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캐피탈 X랑 캐피탈 X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요쪽 부분 여기에 X, Y 값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X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케이스가 될 거고요. Y 같은 경우에는 X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는 y값이 사실은 x보다 작아야 된다는 여기에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CDF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은 어차피 제로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값은 미분값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식 자체가 앞에서 봤던 0부터 y,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마이너스 x부터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du, dv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도
뭐 쉽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라고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바뀌는 값은 여기는 당연히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v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y 값이 이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x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가는데 여기에 넘어서는 y 같은 경우에 x보다 커지는 y 같은 경우에는 값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y 값을 직접적으로 쓰면 안 되고 여기에는 컨스트레인트가 x에서 끝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했던 2xy 빼기 y 스퀘어에서 x에 관련된 녀석이 정확하게는 x가 아니라 y에 관련된 녀석들이 x로 변하게 되고요. 그러면 2x의 제곱에 x 스퀘어니까는 2x 값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안에서 구했던 것이 아까 전에 2u가 v부터 x가 되니까 이거는 2x 빼기 2v가 됐었고요.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이 적분에 의해 가지고 0부터 시작해서 x 값인데 2x 빼기 2v dv가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xv 그 다음에 v 스퀘어가 되고요. 이 녀석이 0부터 시작해서 x 값이 되니까 2x 제곱에 x 스퀘어가 돼서 x 스퀘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거에서 y 값을 x로 바꿔버리기만 해도 사실 동일하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y가 x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값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x 값이 1보다 클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되어 있는 녀석이 있는데요. 여기 캐피탈 X, 캐피탈 Y라고 했을 때 만약에 스몰 x, 스몰 y가 이쪽 영역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분해야 될 구간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는 x가 1보다 크면은 실제로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아무리 적분을 해봐야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마이너스 무한대수부터 y, 마이너스 무한대수부터 x라고 되어 있는 2duv, dv가 여기는 당연히 제로가 되게 되고요. 여기는 요 컨스트레인트에 의해 가지고 v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x는 1로 바뀌게 되고 y 값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여기가 끝이 1이 되는 이유는 x가 무조건 1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 맥스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이 아니라 x가 2라 그러면은 2라고 해도 여기에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분해야 되는 구간은 v부터 시작해서 1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는 2xy 빼기 y의 스퀘어가 y 값을 x로 바꿨잖아요. 이번에는 x가 1로 바뀌게 됩니다. x가 1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는 2y 빼기 y 스퀘어 형태의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구간에 따라서 실제로 xy가 값이 이렇게 값을 가지고 캐피탈 X, 캐피탈 Y가 있다고 했을 때 1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값의 범위가 있고 여기에 값이 밸리드한 값은 요 안에 있지만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들이 다 제로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은 X의 값은 실제로 값이 존재할 수 있는 X의 값은 당연히 요런 경우에는 다 제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큰 경우에는 1이 나오게 되고요.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Y는 X보다 크고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아까 전에 미분을 통해서 2xy 빼기 y 스퀘어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에 의해 가지고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이스 4 같은 경우에는 x는 y보다 크고 x는 1보다 큰 케이스일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일 경우에는 결과값이 x의 스퀘어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가 1보다 이렇게 되고 x가 1보다 큰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y의 마이너스 y 스퀘어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에 관련된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적어야지만은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정답 처리가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 형태로 제가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조금 더 꼬아서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유효한 범위가 1차 방정식 형태가 아니라 2차 방정식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2차 방정식 형태가 된다 그러면은 앞에서 봤을 때 x값에 이렇게 된 부분, x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v로 바뀌는 게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적분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해질 거예요. 아니면은 또 다른 베리에이션으로는 여기는 지금 밑에 부분을, 문제 같은 경우에 밑에 부분을 밸리드한 영역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부분, 윗부분이 밸리드한 영역이라 그러면 또 조금 바뀌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여기에 있는 컨스트레인트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본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한 5, 6개 정도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베리에이션을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중간고사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다시 그 구간으로 가가지고 배속을 느리게 해서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